안녕하세요. 월가여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30일 목요일 뉴욕 증시 개장 시황방송의 월스트리트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월가에서 월급 받는 부자 되실 수 있도록 방송하고 있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윤원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통신 사정으로 인해서 녹화 방송으로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보면요. 지금 현재 뉴욕 시간 기준으로 9시 38분입니다. 자, 뉴욕 증시 개장 직후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3대 주요 지수 모두 0.5%대에서 0.6%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장을 조금 오전 장세를 설명을 하면요.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은행 위기 진화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쏠리고 있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는 리스크 온 무드인데요. 즉 주식시장과 같은 리스크한 시장에 대한 선호 현상이 오늘의 경우는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장 초반에는 이같이 좀 상승장 보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지금 좀 주목할 이슈가 또 있습니다. 좀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오후에 옐런 재무장관이 발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미리 입수한 원고에 따르면 은행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역시 오후에 연속해서 연준 인사들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일 바로 3월 31일이죠. 개인 소비 지출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 지표인데요. 2월달 지표가 발표될 예정에 있어서 이 역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온 무드에 따라서 주식, 증시 오르고 있고요. 국채값 떨어지고 있고 달러 역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 오르고 있고요. 유가, 비트코인 모두 같이 오르는 모습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일정을 좀 정리를 하면요. 먼저 지난주 기준으로 신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전반적인 절대 수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고요. 자, GDP 성장률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되죠.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가 됐는데 이 확정치는 수정치보다도 조금 낮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동부 시간 기준으로 30일 오후에 수정 콜린스, 토마스 바킨, 닐 카시키리 3명의 연준 인사들의 공개 발언이 연쇄적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오후 3시 45분 한국 시간으로는 31일 새벽 4시 45분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 발언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장은 이분들의 발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뉴스도 같이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조금 계속해서 조금씩 지금 긴장 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미러 관계 먼저 보면요.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지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를 30일 간첩 혐의로 구금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들어보면요. 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 기자가 러시아 군산 복합 기업의 기밀 정보를 수집한 혐의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냉전 이후에 러시아가 미국인 기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한 것은 처음입니다. 거의 반세기 만에 나타난 일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간첩 혐의로 유죄가 되면 판결이 나면 이 기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살게 되는데요. 이 지금 체포 건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 정부 간 또 협상과 함께 지금 많은 갈등이 고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 분야로 확산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미중 관계입니다. 자, 대만 총통 차잉원 총통이 29일 뉴욕 현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뉴욕에 머물러서 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착한 건 아니고요. 이분이 중남미로 이제 순방 가는 걸 예정되어 있는데 뉴욕에 경유를 한 겁니다. 자, 뉴욕에 경유를 했지만 내려서 바로 비행기를 갈아탄 게 아니고요. 여기 뉴욕의 특정 호텔에 지금 가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상당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세계 안보가 대만에 달라고 있다고 하면서 대만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중남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갈 텐데요. 자, 중남미 갔다가 대만 올 때 또 미국을 격려를 합니다. 즉, 이때는 LA에서 메카시 하원 의장과 면담까지 있기 때문에 4월 5일인데요. 이때 발언에 따라서 또다시 지금 미중 갈등은 긴장 관계가 악화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 지금 지정학적인 내용이지만 경제 분야까지 충분히 확산될 수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미리 준비한 원고를 입수를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살펴본 결과로는요. 은행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규제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금융 긴축 현상이 나타날 텐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국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2.6%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발표할 때 수정치가 2.7%였고요. 그 전에 속보치는 그보다 더 높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그 GDP 성장률을 확정 지으면서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집계하면서 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미국 경제 조금 4분기 때는 생각보다 월가나 시장의 전망보다 낮게 나왔다는 거 한번 내용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찰스 슈왑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바로 오늘 3월 30일인데요. 찰스 슈왑의 전망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 찰스 슈왑이 계속해서 지금 또 다른 은행 위기의 금융권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금 나온 그 경제 지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모처럼 좀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자, 지난주 기준으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자, 월가 전망이 19만 6천 건이었는데요. 이보다도 2천만 건이 더 많은 19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즉 전망치보다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요. 보시면 2주 연속으로 지금 계속 좀 상승 전환됐죠. 그러니까 전주보다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신규 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방송에서 전달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게 그 고용지표, 고용시장의 그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19만 8천 건이 나와서 20만을 하회했죠. 계속 말씀드리죠. 한 25만 정도는 돼야지 연준이 바라는 고용시장의 냉각이라고 좀 말을 할 수 있고요. 30만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고용시장은 견조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주 이상 계속해서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는 자, 전망이 199만 7천 건이었는데요. 이보다도 한 만 건이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전망치는 좀 하회했고요. 그렇지만 보시면 최근 3주 보시면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 추세는 뭐 연준에서 바라는 추세의 방향은 맞긴 맞습니다만 여전히 일단 낮은 수준이어서요. 아직까지는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봤을 때는 고용시장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견조한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제 지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입니다. 확정치가 나왔는데요. 이게 시장 예상보다도 소폭 하향한 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예상보다는 미국 4분기 경제가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보시면요. 자,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률은 3차례 발표를 하는데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 3번 발표를 하고요. 자, 4분기 GDP 성장률 보시면 속보치가 2.9%였고요. 수정치가 2.7%였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확정치는 2.6%로요. 보시면 0.2%포인트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0.1%포인트 즉 처음에 비해서 0.3%포인트 낮게 나왔죠. 자, 시장의 전망은 이 확정치가 2.7%로 전망했는데요. 이보다도 0.1% 낮게 0.1%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즉 전망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속보치, 수정치에 이어서 연이어서 계속 지금 수치가 하락했죠.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즉 일단은 처음에 집계했던 수치보다도 계속 낮게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의 기대보다도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석은 시장의 기대만큼은 4분기 경제가 좋지는 않았다라고, 뭐 크기가 뭐 크지는 않습니다. 0.1% 포인트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시장의 전망보다는 하회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금 앞서 발표한 내용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온 이유는 보니까요, 수출하고요, 그리고 특히 소비 규모가 처음에 집계했던 수준보다는 좀 더 낮은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요, 4분기 때부터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흘러 많이 나왔죠. 그래서 1분기에까지 이런, 특히 소비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미국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죠. 소비에 대한 심리가 가라앉는 건지, 특히 1분기 지금 마지막 달인 3월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자, 미국 경제에 대한 지표로서 한번 계속 눈여겨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0일 유럽 증시 한번 다른 시장들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지금 오후 거의 이제 마감이 가까운 시간인데요. 유럽의 증시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 1%대 수준으로 상승장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도 역시요, 지금 은행 위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시장의 베팅은 이제 안정되는 것이다, 좀 진화가 되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지금 평가로 보입니다. 자, 미국 건너와서요, 프리마켓 상황에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꼽아봤는데요. 자, 오늘은 정말 모처럼 만에 1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일주일인가요? 넘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1위 자리를 계속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가 오늘은요, 여기 보시면 1위가 오크 스트리트 헬스입니다. 한 4%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달 전쯤이죠. 미국 최대 약국 체인 CVS가 오크 스트리트 헬스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었죠. 자, 그러고 나서 절차가 있는데요. 인수를 위한 인수를 발표를 한 다음에 반독점 그런 조사 등 이런 걸 위한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완료가 종료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인수에 더 가깝게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지금 보시면 3% 넘게 오르고 있는데요. 다른 은행주들도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은 장 초반이지만 상승장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예외가 있다면 여기 보시면 찰스 슈왑 보시면 1% 넘게 빠지고 있죠. 찰스 슈왑은 제가 좀 이따가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위태로운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나홀로 은행주들 사이에서는 빠지고 있고요. 자금도 이탈하고 있고, 그리고 손실도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위태롭다는 제2의 또 새로운 위기 진원지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한번 자세하게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시장 보면요, 지금 증시가 계속 괜찮죠. 지금 장 초반이긴 하지만 또 다른 지표로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빅스 지수입니다. 이거 보시면 흔히들 변동성 지수 혹은 공포 지수라고 하는데요. 어제 19대까지 떨어졌죠. 지금 현재 30일 오전 6시간 기준으로 18포인트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여기 보시면 3월 한 8월 때죠. 3월 8일 이때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자산 매각한다는 소식을 발표를 했었죠. 그때부터 엄청나게 올라서 25, 보통 빅스 지수의 경우는 25 넘으면 좀 위기로 이제 약간 심각한 수치로 보는데요. 자, 25가 넘어서부터 계속 변동성이 높았다가 한 이틀 전이죠. 20 아래로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지금 하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빅스 지수를 보시면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은행 위기 안정됐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가 일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제 국채 등등 시장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30일 오전 기준으로는 리스크 온 무드입니다. 따라서 안전자산이 국채가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의 경우는 현재 2bp 상승한 채로 출발하고 있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10년물보다는 조금 더 높은 5bp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덕분에 2년물 국채금리가 조금 더 10년물 국채금리보다 상승함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장단기 금리 역전 차이는 한 4bp 정도 확대가 되어서 마이너스 56bp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에서 3년물을 뺀 장단기 금리 역전 차이도 역시 조금 더 확대가 되어서 마이너스 125bp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여전히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달러 값인데요. 달러 인덱스 지표로 보면 지금 달러 값 역시 소폭 지금 하락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스크 온 무드에 따라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떨어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 지금 특히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유로화나 일본 엔화나 스위스 프랑 등 다른 6개국의 통화 가치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달러 가치가 높으냐를 나타내주는 지표이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특히 유럽 쪽에 유로화가 안정됨에 따라서 달러 가치는 유로화 대비했을 때는 0.5% 정도 빠지고 있죠. 자, 그래서 달러 값 현재 지금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값이 소폭 빠지면서 국제유가는 거꾸로 하기 때문에 달러 값과 거꾸로 갑니다. 오르고 있는데요. 그 달러가 빠진 만큼보다 더 오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은행 위기가 잦아들면서 다시 글로벌 경기, 즉 원유 수요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값도요, 지금 계속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죠. 한때 2000 찍었다가요, 지금은 다시 1% 넘게 상승해서 지금 1987달러대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금에 대한 수요는 잠깐 지금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계속 좀 수요가 상당히 잠재 수요 합쳐가지고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역시요. 지금 보시면 28,000달러대 다시 올라서 다시 지금 1%대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기준금리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금리 시장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는 않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대체적인 지금 방향은요. 5월달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는 전망이 여전히 다소 우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리 동결 확률이 자, CME 그룹의 페드와치 기준입니다. 55.6%에서 오늘은 52%로 소폭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높고요. 25bp 인상한다는 전망이 어제 이 시간대 44%에서 오늘 지금 뉴욕 시간 아침 기준으로 47%대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조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단 금리 동결 전망이 더 높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5월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한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시면 9월 달에 한번 12월 달에 한번 이렇게 내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연말 기준금리는 4.25에서 4.5%로 설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연준에서 제시했던 연말 기준금리 5.1%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크죠. 금리 인하에 대한. 자, 이제 드디어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 보시면 오후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오후 3시 45분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3월 31일 새벽 4시 45분인데요. 바로 그 전미 실물경제협회에서 스피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옐런 장관은 그 볼커 전 그 페드 연준 의장을 기념해서 뭐 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기념하는 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상을 수상을 하면서 스피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미리 그래서 제가 미리 사전 원고를 입수를 하고 그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먼저 한번 내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1년의 사태들을 보면 이 사태들 덕분에 지금 할 일이 뭐냐면 미완의 임무를 완성하라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위기를 다시 재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했었죠. 그렇지만 그 조치들이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미완의 그런 임무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지금 은행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 이것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못했던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요즘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그 규제가 특히 금융 규제 완화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최근 충격, 은행발 충격이죠. 은행 3개가 파산했죠. 자, 이 충격들이 드러낸 규제의 흠결을 이제 그 보완하는 그런 개선 작업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미완의 은행 감독 개혁, 은행 규제 개혁을 할 적기다라고 그렇게 지금 발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보니까요, 유력한 방안은 그 은행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엄격한 그 금융 규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엄격한 그런 규제들을 적용 대상을 조금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금융당국이 2008년 그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나서 그 사실 규제를 많이 또 적용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규제 적용 대상이 주로 대형은행 중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 2018년도였던가요? 미국 의회에서도 이런 그 엄격한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적용 대상을 그 금융기관 중에서도 자산이 원래는 500억 이상이면 적용이 됐는데 이걸 2,500억으로 상향 조정했죠. 그냥 큰 기업 대상으로, 큰 은행들 대상으로 엄격한 그런 금융 규제와 감독을 적용을 했는데 지금 연준에서는 이거 너무 높아서 안 된다. 한 1,000억 달러 정도로 낮춰서 그 엄격한 금융 규제를 받는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백악관에서도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대형은행이 아닌 중소은행, 특히 중견 은행들이죠. 여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지금 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충분히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그 연련財務장관은 이런 얘기도 좀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근에 그 MMF로 자금이 계속 쏠린다라고 제가 최근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이것도 지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 규제나 감독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 머니마켓 펀드, MMF, 그리고 헤지 펀드,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가상화폐인데 주로 달러의 그 가치에 패깅된, 고정된 그런 가상화폐죠. 자, 이 3가지 시장도 사실은 모두 지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폭탄 세일을 할 완전히 시장 가치, 원래 가치보다 급락해가지고 시장이 고꾸라질 그런 내재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MMF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만약에 사실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은행에 대한 불신감이 확대됨에 따라서 은행 예금을 그 좀 안전자산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MMF 안전자산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익률 금리가 높죠. 한 4%대까지 10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수익성을 찾다 보니까 안전하면서도 뭐 안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서 수익률까지 높으니까 MMF를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꾸로 MMF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투자자들이 갑자기 돈을 대거 빼게 되면 그 MMF가 뭡니까? 그 주로 단기 그 상품들에 많이 그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상품이죠. 그렇게 되면 그 상품들 기반으로 자산이 있겠죠. 자산들도 강제적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시장 불안정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 역시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MMF에 대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스러운 얘기도 한 것이죠. 바클레이즈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면 지금 인출 사태가 첫 번째 것이 1차 사태가 소형은행에서, 그러니까 중소형은행에서 대은행으로 그 돈이 넘어가는 게 1차 인출 사태였고, 근데 그건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면서 지금 2차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일반 계좌에서 MMF로 뭉친 돈이 막 지금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막 시작되어서 이것도 지금 금융시장을 조금 불안정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도 지금 불안 요인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요, 지금 옐런 장관이 얘기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금융규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은행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즉 앞으로 은행들이 이런 그 파산 상태가 없도록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이런 뜻인데요. 그런 이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 보수적으로 영업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를테면 대출이 필요한 개인형 기관에 대해서 대출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의 버금가는 금융 긴축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일반 기업이나 개인들이 유동성을 제때 필요한 만큼 공급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따라서 금융시장 냉각에 따른 그 금융 긴축에 따른 실물 경기 위축이나 냉각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서 지금 금융 규제발, 금융 긴축 지금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지금 개인적인 개인적인 뭐 생각뿐만 아니라 좀 월가의 그런 대체적인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지금 옐런 장관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딱 좋죠. 금융 규제를 강화할 좀 시기가 니네들 이거 말이야. 위기가 터졌는데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 지금 강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재발하지 않는다. 논리가 지금 딱 맞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는 일단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중소은행들 더 쪼겠죠. 그러면 거기 연관된 묶여진 다른 기관과 개인들의 대출 유동성의 문제까지 같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여겨 살펴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중소은행들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상업용 부동산 대출 계속해서 지금 또 다른 내관이 될 수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보시면 그 찰스 슈왑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지금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주가의 흐름이나 그리고 사태들을 어떤 진행 방향들을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데요. 자,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입니다. 마이클 사이플이라고요. 그 30일 바로 오늘인데요. 고객 노트를 통해서 조금 찰스 슈왑에 대한 경고성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냐면 바로 찰스 슈왑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 하향 조정하는 의견을 냈는데요. 자, 그 뭐냐면 그 오버웨이트에서 이퀄 웨이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수에서 중립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찰스 슈왑에 대해서 하향 조정한 것은 그 여기 이 애널리스트가 찰스 슈왑을 담당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7년 전에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금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 역시 99달러에서 68달러로 낮췄고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면 23%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찰스 슈왑은 지금 보시면 3월 한 달 동안 무려 지금 거의 30%나 하락을 했죠. 계속해서 지금 은행 위기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 있지 않냐라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찰스 슈왑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찰스 슈왑이 문제가 지금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왜 더 주목받냐면 자산 규모가요 무려 7조 달러입니다. 7조 달러.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2,090억 달러이거든요. 자산이. 그러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큰 금융기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워낙 여파가 클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그래프가 뭐냐면 그 검은색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 선이요. 그 애널들의 찰스 슈왑 그 평균 목표 주가입니다. 그리고 아래 붉은색이 찰스 슈왑의 실제 주가고요. 여기 보시면 보통 애널들의 목표 주가가 조금 더 높죠? 조금 높은데 차이가 뭐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유지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애널들의 목표 주가와
찰스 슈왑의 실제 주가 차이가 역대급으로 가장 벌어져 있고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목표 주가가 지금 현실적으로 맞춰지기 위해서는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뭐 이런 얘기로 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위험하다는 뜻이고요. 자,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찰스 슈왑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보통 금융 중개 서비스죠. 뭐 미국에서는 증권사로는 제일 크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돈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인데 이 곳에서 지금 대량 인출 사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간만 봤을 때 벌써 200억 달러가 인출이 됐고요. 그럼 이 돈이 다 어디 갔느냐?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MMF로 이동을 했던 겁니다. 찰스 슈왑에 돈 넣어봐야 금리도 이자도 많이 주지 않고 1% 미만인가 뭐 같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MMF 넣으면 지금 한 3, 4% 이상 주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찰스 슈왑 역시 실리콘밸리처럼 금리 인상 리스크를 관리를 실패하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은행 역시 돈 잘 벌 때죠. 2019, 20, 21년 때 주 고객인 테크 그리고 스타트업이 잘 나가면서 그 수익을 남아있는 돈을 주로 국채에다가 그리고 MBS 그리고 그러니까 주택 그러니까 모기지 담보증권이죠. 여기에다가 대량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2022년도 작년부터 기준금리가 막 오르면서 국채값이 완전 팍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장부상으로는 미실현 손실이 나타나게 됐고 그것만 했을 때 국채 미실현 손실이 찰스 슈왑이 지난 연말 기준으로 무려 290억 달러입니다. 무려 37조 원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장부상이지만 크게 지금 위태로워졌고요. 만약에 위동성 위기가 와서 결국 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실현 손실로 전환이 되어서 더 큰 문제가 충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MBS도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 기관들 중에서는 MBS 보유량이 가장 많았죠. 2천억 달러가 넘었었죠. MBS 역시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값이 떨어지는 거죠.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찰스 슈왑의 수익 전망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즉 올해하고 내년 기존에 했던 수익 전망보다도 30%를 깎아서 전망을 했고요. 그 이유로는 지금 고객 자금 계속 이탈하고 있어서 관련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 즉 찰스 슈왑의 보통 고객들이 돈을 넣으면 그걸 가지고 슈왑에서는 다른 데 상품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굴리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 상황에서 당장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고 그리고 특히 좀 복잡한데 시장을 좀 가늠하기 어렵다. 즉 특히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혹은 동결 아니면 인하를 두고 시장과 연준이 조금 의견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승자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찰스 슈왑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개선의 지금 분위기는 찾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어서요. 찰스 슈왑 역시 보시면 국채, MBS 등의 그런 손실 계속 안고 있죠. 그래서 진행 상황 그리고 신뢰가 회복이 되어야지만 그죠? 손실이 났기 때문에 돈이 빠지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까지인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잠깐만요. 지금 뉴욕 증시 상황 한번 보면요. 화면 아래 있죠? 자, 아직까지 3대 주요 지수는 상승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10분 정도 되고 있는데요. S&P 500이 0.5%, 다우 지수가 0.3%, 그리고 나스닥도 0.6%대로 대체적으로 0.3에서 0.6% 사이대에서 상승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장이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죠. 연준 인사 3명의 공개 발언이 예정되어 있고요. 특히 카시카리 같은 매파 인사 발언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한 명 더 있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까지
그 마감 직전에 예정되어 있어서요. 그 발언까지 보시면 오늘 장 전체 내용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방송 그 통신 문제로 인해서 녹화로 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3월 31일 방송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